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업을 이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언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한테 뭔가를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뭘 물어보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냐? 더 나은 방법은 없냐?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사업하고 있는 거를 좀 잘 아는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게 돼요. 그때 조언이라는 거를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그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 사업을 할 때 조언이라는 거는 반드시 한 번씩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장은 누구나 내 의견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의견만큼은 누구보다 잘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많이 검토했고 많이 공부했고 많이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이거 나보다 더 많이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이제 사업을 이제 뚜껑 딱 열어보면 어때요? 막 쪽박 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장이 나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사람이 다 알았지만 세상이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많이 분석하고 성공적인 사업 계획을 짰지만 시대에 갑자기 달러가 폭락한다든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든지 뭐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 분석을 한다 해도 실패하는 게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분석을 하고 주변의 조언도 많이 듣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그럼 그 조언을 들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제가 조언을 들어야 될 대상을 6단계로 나눴어요. 조언의 6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가 제일 먼 사람까지 해고 6단계로 나눴는데 보면 첫 번째가 배우자나 혹은 이성친구 제일 가까운 사람 1번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직계 존비속 그래서 부모님, 형제자매 여기까지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 번째 단계는 친척 3촌 이상 6촌 이하 이건 이제 친척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친구 뭐 초, 중, 고, 대학교 친구 그 다음에 군대 친구 여기까지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는 회사 동료 얘기하는 거 있죠. 회사 동료는 친구 아니잖아요. 그냥 직장 동료지. 회사 동료한테 막 얌마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막 이러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다 존댓말 쓰고 그러죠. 보통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죠. 네. 막말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친구냐 직장 동료냐 구분합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가 컨설턴트. 컨설턴트는 실제로 내가 진짜로 조언을 듣고 싶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의 조언이라는 걸 엑기스만 딱 받아들이는 거. 요게 6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들어야 되는 사람과 안 들어야 되는 사람을 구분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인 배우자나 이성 친구에게 사업에 관한 조언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한다면 무조건 배우자의 조언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배우자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부모님일 수도 있죠. 아직 결혼 전이신 분들.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예요. 그래서 이 배우자나 이성친구가 봤을 때 너는 그 일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안 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나를 객관적으로 제일 잘 알아요. 나의 성향과 나의 조건과 현재의 정황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얘는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너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별로 느낌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아주 원점에서부터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십시오. 근데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설득해보세요. 그래서 설득해서 오케이를 해주면 그 사업 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무슨 소리 듣냐면요. 그거 봐라. 너 그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랬더니 그 대표님들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러면 아예 물어보질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자.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돈깨나 날렸습니다. 돈 한 번 날리고 나면 그때부터 저 배우자와 이성친구의 얘기를 거의 절대적으로 듣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언을 반드시 들어야 될 대상 1순위가 바로 저 배우자 이성친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런 분들한테는 결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결제를 받아서 통과가 되면 하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분들이. 자, 이제 두 번째로 직계 좀비속 볼까요? 부모님과 형제자매한테 사업에 대한 얘기 물어보면 이 사람들 뭐라고 하게요? 아 그래 네가 한다면 해야겠지만 괜찮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윗 형제님들은 뭐라 하냐면 하긴 뭐래 마 그냥 회사나 다녀 이래요. 동생들은 아 그 내가 어떻게 알아? 오빠가 알지 형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그분들은 여러분이 뭘 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깊게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저분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배우자 혹은 이성친구분한테 얘기했을 때 통과가 됐다. 그러면 나 이번에 무슨 일 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
그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최소한의 예의로 사업을 한다면 저분들한테 동의는 묻지 마시되 내가 이런 걸 한다 알고는 계셔라 라고 말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 정도 관계는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직계 좀비속한테는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말하되 조언을 구하지는 마라. 친척이요. 친척 3촌 이상 6촌 이하 이분들한테는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잖아요. 나중에 사업 잘 됐을 때 돈 빌려달라고 해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들한테는. 그래서 저분들한테 말할 단계는 언제냐면 자본이 한 10억 이상, 매출이 10억 이상 나올 때 김승효 회장님이 쓰신 돈의 속성에서 보면 각각의 돈 소득에 따라서 내 가족들, 친척들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돈의 속성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 초, 중, 고 대 군대. 요 친구, 요 분들한테 조언이라는 걸 들어야 하느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면 저분들은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해서 잘 되잖아요? 그럼 배가 아파할 사람들이에요. 네, 물론 진심을 다해서 응원해주고 축하해줄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은근히 이제 사회에 나와서 내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잘 됐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리가 멀어진대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즉 예전에 있던 친구들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데 쟤는 저렇게 잘 나가? 하면서 약간 시기질투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대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도 그런 사업에 관련된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째, 직장 동료 있어요. 회사 직장 동료. 이 6명의 조언 대상자 중에 가장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에요. 회사 직장 동료. 나랑 처한 상황이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 상황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모르는 어떤 것도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근데요, 저 사람이 나중에 뒤에 가서 뒷담화를 칩니다. 회사에서 일을 같은 걸 할 때도 넌 뭐 네 사업한다며? 뭐 이런 식으로 막 딴 사람이 얘기하고 막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직장 동료한테 어떤 투잡이나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돌고 돌아서 다른 사람 입에서 내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직장 동료들은 창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친구들보다 저 직장 동료가 훨씬 더 배 아파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그나마 우정이라도 있지 저 직장 동료들은 안 그래요. 떠나면 그만이에요. 물론 일부 직장 동료들 중에 저 친구들보다 훨씬 더 진한 관계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물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대부분의 저 직장 동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왜냐면 직장 동료들하는 게 사실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의 중간에서 만나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말이 좋아서 동료지. 어쩔 땐 도와주고 이렇게 도움받고 하지만 사실 똑같은 인사고과를 가지고 누구는 부장 승진을 시켜주고 누구는 차장으로 남아야 된다 그러면 속이 좋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런 관계에다가 조언을 구한다? 어려운 얘기죠. 조언을 구하는 단계 6명 중에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저 직장 동료한테 조언 구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망 6번째, 컨설턴트요. 컨설턴트는 누구냐? 해당 분야의 창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해요. 이 컨설턴트에게는 반드시, 아주 반드시, 절대적으로, 무조건 조언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사람은 했거든요. 그리고 물론 시기적으로 다를 수 있어요. 그 먼저 했던 그 사람의 상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의 세팅부터 사업 구조화라든지 준비라든지 준비 사항의 리스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싹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원래 조언이라는 거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과 비슷한 얘기를 듣고 싶은 건데 이미 한번 답을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돈을 들여서라도 저 사람한테는 조언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 조언을 안 듣고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저 컨설턴트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내가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돈을 들여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돈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컨설팅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지. 특히나 우리 1인 실격 같은 경우는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면 워낙에 다양한 케이스의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분야들의 1인 지식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나랑 똑같은 그런 케이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예를 들면 출판을 하겠다. 그러면 출판에 관련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컨설팅 비용을 아끼겠다고 내가 한번 직접 부딪혀보겠다 열정 그러고 갔다가는 박 터지는 거예요.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또 저 컨설팅 비용을 엄청 아껴요.
왜냐면 내가 제일 잘 알지 뭐 내가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이제 덤비거든요. 그러면 100에 99명은 깨져요. 근데 물론 100에 1명은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무조건 그 중에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잘 되는 그 한 명 있죠. 99명은 일단 뭐 다 작살났을 거고 한 명은 이제 제대로 돼가지고 나갈 건데 그 사람도 옵티마이제이션 된 퍼포먼스를 내는 건 아니에요. 보면 뻔해요. 그건. 예를 들면 출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판을 하려면 뭐 종이를 대주는 사람, 인쇄를 해주는 사람, 창고를 봐줄 사람, 책을 팔아줄 서점 이런 것들 다 계약하고 또 비용 지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종이를 대줄 사람 어떻게 찾아요? 시행착오로 찾아야 돼요. 검색으로 찾으면 한 수십 군데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일일이 쫙 찾아보고 내가 제일 잘할 것이다 생각하는 3번 업체를 딱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번 업체가 옵티마이제이션 아니면 어떡할 건데? 다른 것도 찾아요? 5번 업체 그거 골라요?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게 바로 시행착오 비용이라는 거예요. 또 인쇄소 찾았는데 내 생각처럼 똑바로 안 해주면 어떡할 건데요? 인쇄소 바꿀 거예요? 1년 계약돼 있는데 1년 있다 또 바꿔야지. 근데 그 사람 옵티마이제이션 안 됐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컨설턴트가 만약에 제가 지업사를 쫙 써보니까 5군데 써봤는데 그중에 3번 업체가 제일 낫습니다. 3번 업체 쓰시면 거의 시간 비용 버리시지 않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찍어주고 인쇄소? A, B, C, D 업체인데 D 업체가 좋은 것 같아요. D 업체 써보니까 에러 없이 잘해요. D 업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거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 따지면 수억 원은 될 거예요. 근데 컨설팅 하는 사람이 요거 쓰세요. 요게 최적합니다. 요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딱 찍어주면 엄청 빠르게 궤도에 오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지불하십시오. 아마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돈이 여러분이 아껴야 할 돈보다 현저히 낮을 거예요. 컨설팅을 어디든지 간에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듣겠어요.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그 컨설턴트한테는 반드시 조언이라는 것을 구하셔라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